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계정 교재 308페이지 보시면 그 5, 우체국 체크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우체국 체크카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카드가 여러분들, 예, 체크카드의 어떤 내용, 이론 이런 별거 없는데, 체크카드의 그 뒷장부터 나오는 체크카드의 어떤 상품, 우체국 체크카드 그 상품, 서비스, 이 파트가 여러분들 또 정리하시기 상당히 좀 부담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최대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융 상품이라든지 우체국 금융 상품 관련해가지고는 표를 정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 우체국 체크카드랑 보험 상품 파트를 표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체국 금융 상품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게 교재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책에 그냥 정리한 노트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드시니까 좀 양도 체크카드 파트만 여러분들 8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은 했었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일단 교재랑 교환 자료랑 여러분들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파트가 있고 정리가 안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뒤쪽에 나오는 아이 행복카드라든지 우체국 행복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 행복한 체크카드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행복한 체크카드는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닌데 국민 행복카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양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교재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표에다가 넣었으니까 그 표로 이제 여러분들 그냥 정리를 하시고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308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체국 체크카드라는 건 뭔지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추진, 검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발급 대상 개인은 만 14세 이상이다라는 거 그걸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개인사업자 고유 번호 또는 납세 번호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우리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증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를 우리 학생증으로 사용하기로 한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생 신분 확인을 위해 학교 측에서 합격사항을 우체국에 제출한 자에 한한다. 여러분들 대학 이제 다니실 때 보시면 관련해가지고 학생증이 어떤 체크카드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기능을 하면서 여러분들 현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이용시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체크카드는 그런 거고 복지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면 우정사업본부 직원으로서 복지 포인트 부여 대상인 직원이 한해서만 발급될 수가 있다.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신규 발급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우체국에서만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우체국이랑 인터넷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만 14세 이상부터 여러분들 우체국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 14세 이상부터 18세 미만까지 14세에서 18세 미만 그래서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우체국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만 체크를 해주십시오. 법인은 어떻다? 우체국에서만 발급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꼭 좀 구분하십시오. 개인은 우체국이랑 인터넷 신청 둘 다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라도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우체국에서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만 발급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09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표를 정리하고 내용을 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정원에서 나온 것도 여기 좀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런 질문들이 좀 들어가곤 했는데 오타가 좀 있긴 해요. 있어가지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거 위주로 보지 마시고 일단 기본 내용 먼저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우정본 자체 내에서 나온 것 중에 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표는 간략하게 일단 이해 내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복습 차원에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거 보시면 개인형 카드 같은 경우는 동종의 상품은 중복해서 발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꼭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령 스타 체크 카드와 스타 복지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어떤 상품 개인형 카드잖아요. 그래서 중복해서 발급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일단 우체국 체크카드 기능과 관련해서 구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스타트, 그 다음에 알뜰주유, 영리한, 행복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 들어온 다드림, 나눔, 우리 동네, 플러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지라든지 학생증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3가지씩 개인형 카드에 3가지씩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꼭 확인을 하실 거고, 그 다음 법인형 카드에는 파트너와 그 다음에 사용 제한이 있는 파트너 클린 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자, 바우처용으로 아이 행복, 그다음 국민 행복 뭐 이런 식의 구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체국 체크카드는 자, 여러분들 자,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참 무책임한 말일 수 있지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금방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좀 뭐 어려운 부탁이지만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 이게 뭐 제가 뭐 완전히 뭐 밥을 갖다가 여러분들 지어다가 여러분 입안에다 떠넘기고 소화까지 시켜줄 수는 저희 능력이 그 정도는 안 되고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10페이지 보시면 자, 카드 번호 구성 관련해가지고 16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빈 코드라고 있습니다. 빈 코드 같은 경우는 자, 6자리. 자, 우체국 체크카드 상품 종류를 구분한대요. 상품 종류를 구분하는 코드인데 자, 여기 보시면 상품 구분 앞에 4자리랑 그다음 금융기관 어떤 식별하는 2자리, 그래서 빈 코드라고 해서 6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면제, 그 다음에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카드 관련해서 사용한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한도가 좀 요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잠깐만요. 예. 자, 사용 한도가 바뀌어가지고, 자, 1, 개인 한도는 여러분들 하루에 5천만 원, 그 다음 월 5천만 원 되겠습니다. 1, 5천만 원, 월 5천만 원. 그 다음 법인 같은 경우는, 자, 하루 한도가 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 한도는 3억 원. 자, 이거는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개인, 체크카드에 있어서 개인은 월 1, 하루에는 5천만 원, 그리고 월도 마찬가지죠. 월 한도 5천만 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하루 한도가 1억 원, 월 한도는 3억 원이다. 자, 개인, 법인, 자, 5천, 1억, 3억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SMS 서비스 관련해서 이용 수수료 300원이다. 다만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무료다. 요거는 여러분들 체크할게요. 개인과 법인 동일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수수료를 부과할 때 개인에 대해서는 자, 개인, 인당, 한 사람당 그러니까 체크카드가 몇 개든 상관없이 개인당 그렇게 부과를 하는 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카드에 따라서 카드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우리는 또 가족 카드와 관련해서는 가족 카드는 대부분 여러분 본인의 타겟을 맞추면 되거든요. 본인 회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수료 면제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수수료 300원 면제되는 거 어떤 경우 보시면 자, 입출금 문자 서비스 및 이용 서비스를 뭘로?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 자, 이메일 신청 회원. 그 다음에 이용 내역서를 수령하지 않겠다. 수령 안함이라고 신청한 사람. 그 다음에 복지 포인트가 우체국 카드로 배정된 회원. 그 다음에 우수 고객, 즉 VIP란 이런 MVP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진 않아요. 수수료 면제되는 경우 어쨌든 그 우체국에 부담을 덜어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한 사람, 우수 고객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력 발생과 상실이라고 하는데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렇죠. 회원이 우체국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심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급을 해줄 겁니다. 그럼 발급해주면 그 교부를 해주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 따로 뭐 우리 경험상 어디 등록하고 그런 거 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발급받으면 그때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탁 업체를 통해서 나중에 후발급 받은 경우에는 카드 수령한 후 회원 본인이 자, ARS, 우체국 인터넷 뱅킹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서 사용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본인이 이제 본인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위탁 업체를 통해서 한 경우 받았다. 그럼 직접 이제 본인이 다시 우체국 한번 방문해서 그때 이제 사용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와 구분을 좀 하십시오. 그다음에 효력 상실 관련해서 자, 당연히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카드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자, 사망한 자,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돼 있는데 자, 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능력자로 바뀐 경우, 제한능력자 된 경우, 자, 우체국에 뭐 하는 경우 신고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법원에서 그런 선고 받았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망했다? 그렇다고 이거 우체카드 효력이 만기가 되는 게 아니라 효력 상실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그것을 우체국에서 신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합시오. 법인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폐업하거나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정산, 정리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예, 신고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뭐 단서 규정이 있는데 이걸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경과한 때는 자, 금지산 또는 한정신상 선고 효력이 상실한다. 이제 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체크카드 상품 서비스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스타트 그 다음 알뜰 주유, 그 다음에 영리한 체크카드, 그 다음 행복한 체크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부가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어느 품목에서 이런 혜택이 있구나라는 거 다 그거 암기하는 거 그러면 몇 % 적립되고 이런 거 암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능력 좋으신 분들은 다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물론 뭐 암기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말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자 최대한 우리는 이제 수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제자 입장에서도 자 어떤 상품이 뭐 얼마 몇 %의 어떤 캐시백을 주고 몇 %의 포인트를 주고 뭐 그런 것들을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특색이 있는 거 그다음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 특징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각 상품의 고유의 어떤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용은 일단 먼저 무조건 좀 꼼꼼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상품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 그 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요령껏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우체국 스타트 체크 카드입니다. 우체국 스타트 체크 카드. 자, 보겠습니다. 우체국 스타트. 자, 스타트 체크 카드. 자, 기능 보시면 체크카드, 현금카드, 선불, 교통카드 이건 회원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가족, 복지, 학생증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할인 방법은 포인트 또는 캐시백, 통합 할인 한도는 자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당월 사용 금액에 대해서 한도를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아무리 읽어봐도 큰 의미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우리 개인형 체크카드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앞에 4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타트, 그 다음 알뜰주, 영리한, 그 다음 행복한 체크카드 4개를 갖다 여러분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 체크카드,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들 알뜰주유, 알뜰주유, 그 다음에 영리한, 그 다음에 영리한, 그 다음에 행복한,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요거랑 여러분 비교하시면 됩니다. 요건 다행히 요거 4개는 같이 묶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체크카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러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 내용 파트는 자, 이거 교재 내용 보는 것보다는 자, 표로 정리된 교환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할인 방법, 포인트 또는 캐시백. 포인트. 자, 이거는 포인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캐시백도 가능하다. 자, 이거는 4가지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기능과 관련해서 당연히 체크카드, 현금카드 기능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자, 보시면 자, 선불 교통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선불 교통카드 있습니다. 근데 알뜰 주유는 자, 교통카드 기능은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알뜰 주유. 자, 이거 알뜰 주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자차 운전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카드잖아요. 그래서 특히 알뜰 주유와 관련해서 주유와 관련해서 어떤 할인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 선불 교통카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학생증 카드랑 복지 카드 관련해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증 카드랑 복지 카드. 자, 이거는 중요한데 자, 학생증 카드는 자, 여러분들 학생증 자, 여기는 스타트. 근데 알뜰주유 우리 자차 운전하시는 분 학생증 카드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건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복지 카드 관련해 가지고는 자, 이렇게 우리 행복한에서는 복지 카드가 빠진다라는 거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311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그 주라든지 그 꼼꼼한 글자 그거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 할인 한도 서비스 관련해서 이 숫자 이거 다 외우는 거는 거의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거 보지는 마시고 교통 및 현금카드 사용 금액은 뭐한다? 전월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자, 앞으로 교통 현금카드 사용 실적 이거는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 큰 논점은 없고요. 논란 없고 다만 자, 신규 발급 카드 회원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을 포함해 가지고 자, 2월
그 전달 말까지는 전월 이용 실적 20만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다? 할인한도 2만 원을 부여한다. 신규 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할게요. 자, 우체국 서비스 만원, 일반 서비스 만원. 그래서 캐시백 포인트 각 5,000원씩 그렇게 통합 할인한도 2만 원을 자 부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월 1일에 생성, 말일 소멸, 잔여 이월되지 않는다. 이거 계속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들은 그냥 다 빼버리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빼라는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자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 엄청 많죠. 근데 체크할 게 하나만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마켓 정도만 하시고, 그래서 중소형 슈퍼마켓, 그래서 우체국 스타트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중소형 슈퍼마켓에서 자 우리 사용했을 때 5%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 뒤쪽에 보면 우리 동네 플러스 그 체크 카드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대형마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 슈퍼마켓은 이 정도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뭐 논점은 없고, 예. 큰 논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모든 우편 서비스, 휴일 재보장 보험에서 자 보험 서비스 관련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몇 개를 좀 써놨는데, 보험 서비스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보험 서비스 하나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쭉 보시다가 자 주유 관련해서 자 이것도 리터당 40% 할인해 준다라는 주유. 그래서 이게 우체국 스타트 체크 카드다. 자 포인트 캐시백, 그다음 교통카드 기능 가능하고 학생증과 복지카드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실 게 우체국 알뜰 주유 체크 카드인데요. 자 이거는 역시 체크 카드, 현금카드 기능은 있지만 뭐는 없다. 그렇죠. 교통카드 기능과 학생증 카드 기능은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카드 발급 가능하고요. 포인트 또는 캐시백으로 할인받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자 신규 발급 회원의 경우 요걸 좀 비교를 하시는데, 신규 발급 회원의 경우 이때는 전월 이용 실적에 관계없이 자 알뜰주유는 80원, 그다음에 그냥 일반 주유 같은 경우는 40원에 할인해 준다라는 거. 알뜰주유 80원. 요게 주유 80원, 40원 할인해 주는 거는 뭐다? 알뜰주유 체크 카드다라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까 우리 우체국 스타트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용 실적에 관계없이 자 20만 원 미만이다라도 할인한도 2만 원을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알뜰주유 80원, 다음에 뭐 10만 원 이상 80원, 40원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렇게 좀 보시고, 마찬가지로 현금카드, 다음에 주유 실적도 마찬가지네요. 주유 실적도 전원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잔여한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실 게 자 우체국 영리한 체크 카드네요. 영리한은 자 뭐 다 됩니다. 가족카드, 복지카드, 학생증 카드까지 다 되는 그런 카드고, 마찬가지로 포인트와 캐시백 그렇게 지급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합 할인한도 보시면 되고, 신규 발급 회원의 경우 자 카드 발급일을 포함해서 이걸 말까지는 전월 이용 실적 상관없이 자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중소슈퍼 요거는 5,000원, 이것도 마찬가지 슈퍼 전통시장 중소슈퍼 5,000원, 우편 서비스 5,000원, 학원, 도서 등의 일반 서비스 5,000원에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자 통합 할인 한도 방식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아까 앞에서는 처음에 스타트는 20만 원 미만이라도 2만 원 할인한도 부여해주고, 딸들 주유 같은 경우 80원, 40원에 주유고 할인해주고, 다음에 최고 영리한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전통시장 중소슈퍼 같은 5,000원, 우편 서비스 5,000원, 도서 일반 서비스 5,000원 이런 할인을 해준다는 거. 이것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품에 이런 식의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은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좀 중요성을 띠니까 그렇게 좀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자체는 보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스킵 한번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렇구나. 우편 서비스 5,000원, 다음에 전통시장 슈퍼 5,000원, 그 다음에 일반 도서 관련해가지고 학원 도서 이런 거 5,000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우체국 영리한 도서니까 뭡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공부 많이 하는 젊은 친구들 도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 교통 현금카드 전월 사용 실적 2월 실적에서 제외되고, 역시 잔여한도 2월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쭉 보시고 표에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할게요. 시험 응시료 관련해 가지고 자기 개발, 특히 영리한 체크 카드 자기 개발 파트 있는 거, 자 시험 응시료, 토익, 탭스 같은 거 이런 경우 자 이용 금액 10% 할인해 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우체국 영리한 체크 카드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냥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솔직히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가맹 전문까지 다 배우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토익, 토플 같은 경우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10% 우리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특징적인 거 정도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체국 행복한 체크카드네요. 행복한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복지카드 발급이 안 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캐시백 그대로고요. 교통카드, 학생증 가능하고, 복지카드는 발급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는 신규 발급 회원의 경우, 카드 발급 일표, 이걸까지 정월 이용 실적과 상관없이, 자, 구분할게요. 일반 서비스 5,000원, 일반 서비스 5,000원, 그 다음에 통합, 우체국 서비스 12,000원에 통합 할인한다. 그럼 4개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 4개를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딱 순서도 우리 금융상품 공부하듯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스타트, 알뜰 주유, 영리한, 행복한 체크카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자가 한자로 써야 되는데, 자, 어쨌든 행복한 체크카드라고 해가지고, 자, 요 각각의 특징들은 여러분들 이제 다시 또 학생증이랑 복지카드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자, 학생증 카드 발급 안 되는 건 알뜰 주유다. 그 다음 복지카드 발급 안 되는 거는, 자, 우리 행복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증은 3가지 종류의 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복지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규 발급 회원의 경우 이제 주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우체국 스타트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2만 원, 통합 할인도 2만 원 할인해준다라는 거 알려주고, 80원, 40원 그렇게 해주고, 우체국 영리한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중소 슈퍼 5,000원, 뭐 도서 일반 서비스 5,000원, 우편 서비스 5,000원 이런 식의 할인해주고, 행복한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일반 서비스 5,000원, 그 다음에 우체국 서비스 관련해서 12,000원. 그렇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라도 한 문제라도 이렇게 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급 그 회원의 경우 요거 2만 원, 그 2만 원 여러분들 그 체크하십시오. 2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4개를 딱 비교하시고, 어쨌든 개인형, 자 우리 체크카드 관련해서 4개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 현금카드 우편 서비스 중에, 자, 순수 우편 서비스 사용 금액은, 자, 실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순수 우편 서비스는, 자, 이용한 그 실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역시 잔액 이월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여기서는 그거 좀 체크를 할게요. 저기 뭐 에코머니 뭐 그런 거야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자 그린 서비스 한번 체크를 할게요. 그린 서비스, 그 다음에 우체국 쇼핑 추가 할인 그 파트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행복한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자 그린 서비스, 자 그린 서비스는 내용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린 서비스 뭐 특별한 건 있는 건 아니고,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이다. 예, 공공시설 이용 시, 자,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데, 뭐 국립공원이나 국립자연휴양림, 뭐 전국 지자체 시설 할인, 뭐 시설 할인 같은 이런 것들 혜택이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체국 행복한 체크카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쇼핑에 있어서 추가 할인해 주는 것도 역시, 자 우체국 행복한 체크카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개인형 체크카드 4가지 딱 구분한 다음에 그 각각의 특징들에다가 밑에 여러분들 제가 그 필요한 것들만 가필로 이렇게 좀 쓰십시오. 그 부가 서비스 관련해서 요런 특징이 있지라는 거 정도만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적인 것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게 한 개라도 딱 나오면 정확하게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면 객관식 문제를 맞추거든요. 어설프게 4개, 5개 맞춰가지고 나중에 2개 깔려서 하늘에 맡기는 것보다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그걸 체크하는 게 훨씬 객관식에는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개인형 체크카드 4가지 그렇게 다 됐고, 내인형 체크카드는 이제 한 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표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 자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우체국 알뜰주유 체크카드, 영리한 체크카드, 행복한 체크카드 한 다음에 그 기능과 관련해서 쭉 써 있는데, 그냥 이렇게 특징적인 거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체크를 여러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할인 방법은 포인트나 이제 캐시백 둘 다 가능한 건 다 모두 동일하니까 별 문제 없고, 그다음에 통합 할인한도 그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통합 할인한도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까 2만 원, 그러니까 신규 발급 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할인한도 2만 원을 부여하는 게 바로 스타트 체크 카드다라는 거. 그 다음에 80원, 40원 리터당 뭐 전월 시험 실적에 관계없이 그게 여러분들 80원, 40원이 알뜰주유다. 그 다음에 우체국 영리한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 5,000원, 5,000원, 5,000원 있던 거 있잖아요. 일반 뭐 서비스, 특히 토익 같은 거 그거가 관련해서 영리한 체크 카드 관련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원 도서도 5,000원, 뭐 우체국 서비스 뭐 이런 것도 5,000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복한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일반 5,000원, 일반 서비스 관련해서는 5,000원, 그리고 우체국 서비스는 12,000원에 어떤 할인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그린 서비스, 그다음에 우체국 쇼핑 추가 할인, 바로 행복한 체크 카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가족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표에도 물론 넣어놨지만 그냥 다 내용을 넣어놨지만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표를 보고 여러분 정리하시기 편하면 보시면 되고, 자 교재 내용 싹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출제자 입장에서, 자 제가 만약에 출제자 입장이다 그러면 출제하기 가장 좋은 그 카드가 바로 몇 개가 있는데, 특히나 이 가족 카드 파트는 출제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가족 카드 같은 경우 여러분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위주로, 자 본인 회원 위주로 모든 걸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가 여러분들 본인 회원의 위주가 아닌 그 각자 그 가족 회원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각각 따로 이제 산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보시면 발급 카드, 본인 회원이 발급한 개인형 카드에 추가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개인형 카드에 추가해서 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뭐다? 복지카드, 학생증 카드는 가족카드 발급받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복지카드, 학생증 카드 발급 안 돼. 발급 신청은 누구만? 본인 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서를 어떻게 본인 회원이 작성해가지고 자 그리고 나면 그 가족 회원들 사인을 쭉 받은 다음에 그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다음 발급 수량 최대 몇 가지? 10개, 10매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체크 카드 기능이 있고, 현금 카드나 아니면 교통카드 기능은 자 회원 선택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회원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체크를 하십시오. 여기 가족 카드 내용은 자 이 출제 문제 나도 4-5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매까지 발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체크 카드 기능이 있다. 다만 현금이랑 교통카드는 뭐다?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부가 서비스, 본인 회원이 발급한 아까 우리 봤던 개인형 카드 있잖아요. 그거와 서비스는 동일하다. 현재 스타트 카드에서 제공하는 우체국 휴일제 보장 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요거는 다만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거 체크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다음에 이후 출시되는 상품에 따라 가족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발급 대상과 관련해가지고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가까운 친척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세요. 본인 회원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손자, 본인 회원의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 그럼 여러분 이걸 암기를 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는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직계, 존속, 비속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나의 부인의 부모님 있잖아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마찬가지 직계 존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내 부인의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남이 될 수 있고 처제가 될 수 있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인척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족이 되니까 여기까지 범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형제 자매면 여러분들 자 이촌이잖아요. 이촌. 그다음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이촌. 그러니까 이촌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촌. 그래서 옆에다 이촌이라고 쓰면 돼요. 이촌까지. 그 다음 직계 존비속 이촌까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진구 서류는 당연히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가족관계 등록부나 뭐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용 한도는 여러분들 자 체크카드 기능이 있으니까 가족 카드별로 이용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얼마, 아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가족별로 따로 이용 한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 한도 조정은 누구만? 본인 회원만. 자 그렇죠. 가족 카드는 본인 회원 위주로 운영이 되고 무조건 본인 회원 위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 회원이 안 되는 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용 한도는 본인 회원이 조정 가능하다. 이용한도 조정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 고객센터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합니다.
고객센터는 어떻다? 상향 조정은 안 되고 어떻게? 하향 조정만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SMS, 문자 서비스 관련해서 자, 본인의 회원이 SM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카드 SMS 서비스 별도 신청 불가. 왜? 본인 위주로. 본인이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SMS 서비스 가입 안 돼 있다? 그럼 가족카드 SMS 서비스 별도 신청하는 거 불가하다라는 거. 본인 위주. 그다음 SM 수수료는 누구한테? 본인 회원에게만 부과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본인 회원 선택에 따라 본인 회원 휴대폰 번호 또는 가족 회원 휴대폰 번호로 발송한다. 그래서 우리 체크카드 썼다. 그럼 뭐 얼마 어디서 얼마 썼다라는 거 찍혀 나오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누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본인 핸드폰에 지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가족. 그럼 매번 뭐 다른 가족들 쓰는 거 보기 그렇다. 그럼 본인들에게 찍히도록 그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가족카드 사용 내역을 본인 및 가족 회원 모두에게 발송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생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얼마 썼다 이런 거 그런 것들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거고 그게 관련해서 하나 정도 이렇게 보면 확인되면 되지 그걸 갖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다. 그건 여러분들 좀 맞지 않는 거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SMS 문자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도 여기 4가지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보면 본인 회원이 SMS 서비스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안 돼 있으면 신청 안 돼. 그 다음에 수수료 본인 회원에게만 부과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 회원 선택에 따라 본인 회원 휴대번호나 아니면 가족 회원 이쪽으로 발송이 가능하고 모두에게 발송하는 건 안 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대금 명세서 관련해서 본인 회원 명세서에 통합해서 발송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이용 실적 보시면 자, 가족 카드의 이용 실적 요거 별표 치십시오. 이용 실적은 본인 카드의 이용 실적과 별도로 가족 카드별로 각각 산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 이거는 카드사, 즉 우체국 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인, 그 다음에 가족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체크카드, 가족카드든 어떤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많이 부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 썼다. 그럼 여기는 10만 원, 5만 원 썼다라고 할 때, 자, 이게 모두 본인 회원 위주로 이게 모두 산입이 된다라고 그러면, 자, 본인 회원은 어떻습니까? 45만 원을 쓴 거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혜택을 더 부과받을 수 있겠지만,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용 실적은 뭐다? 별개다라고 보는 겁니다. 별개. 그래서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별개 산정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 회원 위주로 생각하지 말게 딱 하나. 그게 바로 이용 실적입니다. 그래서 본인 회원 카드 이용 실적과 별도로 가족 카드별로 각각 산정돼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20만 원짜리 서비스, 10만 원, 10만 원, 5만 원짜리 서비스가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용 실적과 구분할게.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 포인트는 뭐다? 여기서 발생한 어떤 포인트는 어떻게 하겠다? 본인 회원 카드로 다 적립된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용 실적과 포인트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용 카드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각각 성립되는 반면에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본인 회원 카드에 다 적립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적립 포인트는 자, 본인 카드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역시 또 본인 위주죠. 본인 카드로만 조회 가능하고 또 이용 가능하다. 그다음 조회되는 적립 포인트는 본인 카드와 가족 카드 포인트의 합계. 그렇죠? 아까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여러분들 다 본인 회원에게 적립되고 본인 회원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립된 거 통합된 게 바로 본인 카드로 합계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위주로 다만 이용 실적 관련해서는 구분되게 한다는 거 그것만 이러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계좌 변경도 마찬가지라 본인 회원 결제 계좌가 변경되면 가족 카드 결제 계좌도 자동적으로 변경된다. 무조건 본인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진도별 모의고사에 냈나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그때 그 지문을 문제 막 여러 개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이거 OX 문제로 막 여러분 한 7개 정도 지문을 해가지고 다음 중 맞는 것은 했는데 여러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연습하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수 문제 그렇게 뭐 추잡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본인 위주냐 이런 것들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카드 등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체국 그래서 본인 회원, 가족 회원 자,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서류 가지고 등록해라. 그다음에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 회원만 등록.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인터넷은 본인 회원만 등록 가능하다. 다만 우체국은 본인 회원, 가족 회원 둘 다 가능한데 뭐
친구 가지고 와야 될 서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객센터, 이것도 마찬가지 본인 회원, 자, 생일원리 가족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우체국은 자, 본인 회원, 가족 회원 둘 다 지참해서 방문할 수 그 관련 서류를 지참 방문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라든지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 회원이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가족카드 해지. 자, 본인 회원이 카드가 해지됐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 그만 남아서 가족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가족카드도 모두 자동으로 해지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되지만 해지 요청 때도 마찬가지네요. 등록 때랑 마찬가지로 자, 뭐다? 우체국에서는 본인 회원, 가족 회원 둘 다 모두 해지 신청이 가능한 반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자, 본인 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 발급 또 마찬가지예요. 본인 회원이 카드 갱신되면 가족 카드도 일괄 갱신 처리된다는 거. 그게 답니다. 내용은 많지만 내용은 많지는 않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자 지문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 내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리 딱 정확하게 안 해놓으시면 헷갈리게 되게 쉽거든요. 다만 아까 이용 실적과 관계돼서 요 구분되게 정립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보시고 포인트는 자, 다 본인에게 통합돼서 정립된다. 그리고 나머지 뭐 본인 회원이 뭐 SMS 부과되고 하여튼 다 본인 회원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걸 한번 되새겨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가족카드 파트는 어렵지 않게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카드를 다른 체크카드랑 뭐 비교하고 상품 같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드는 가족카드는 독립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표에 정리된 것도 그냥 교재 내용 그대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지도 않죠. 교재는 어쨌든 그 내용 그냥 확인하면서 쭉 한번 보면서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복지 체크카드, 학생증 체크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체크카드, 자, 복지 체크카드는 우리 아까 봤지만 복지 체크카드는 자, 어떤 개인형 카드에 부과할 수 없다. 우리 행복카드 체크카드에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스타트, 알뜰주유, 영리한. 그래서 보시면 스타트, 알뜰주유, 영리한 체크카드. 그렇게 보시면 세 가지 종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가족카드, 모바일카드는 발급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복지카드는 여러분 그냥 우정분 직원으로서 복지포인트 부여 대상 직원에만 가능하다라고 있고 한 사람에게 이 중에서 한 배만 발급 가능하다. 그다음 학생증 체크카드는 뭔 줄 아시죠? 근데 학생증 체크카드는 알뜰주유에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나 영리한 그다음 행복한 체크카드 요 경우에만 자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 역시 이것도 세종. 그래서 기능은 여러분들 대학교 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책도 빌리고 그다음에 현금 카드 이런 기능 체크카드 기능도 다 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카드랑 체크 카드는 둘 다 뭡니까? 그래서 가족 카드랑 모바일 카드 발급은 안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카드나 모바일 카드 발급 안 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다. 그렇게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네 가지, 그 다음에 가족 카드, 그다음 복지 카드, 학생증 카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각각 특징된 거 4개, 3개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자,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인데, 자, 파트너 체크카드 법인과 관련해가지고는, 자, 2가지, 자, 파트너 체크카드, 그 다음에 파트너 클린 체크카드, 이렇게 법인형 카드는 2가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교재 320페이지 보시면 파트너 체크카드 법인형. 자, 아까 법인카드는 언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에 한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했잖아. 그래서 신규 발급 우체국 창구에서만 발급 신청 가능하다. 역시 마찬가지 캐시백 포인트 적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신규 발급 회원의 경우, 자, 카드 발급일을 포함한 2월 말일까지는 이용 실적 상관없고, 자, 순수 이용 서비스 0.8, 순수 우편 서비스 이외에는 0.3, 주유는 리터당 40원.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법인형 체크카드 0.8, 0.3, 그 다음에 주유 40원. 리터당 40원. 요거 신규 발급 신청자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신규 발급 신청과 관련한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4가지랑 지금 보셨던 파트너 체크카드 법인형 관련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표 관련해서 보시면 순수 우편 서비스 0.8, 순수 우편 서비스 이외는 0.3, 그 다음에 주유소 관련해 가지고는 리터당 40원.
근데 30만 원 이상 써야 되네. 전월 이용 실적. 근데 뭐 신규 발급 신청자는 어쨌든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40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거 좀 보셔야 돼요. 아까도 나왔지만 현금 카드, 다음 주유 실적 이런 거는 전월 사용 실적에서 제외되고 잔여 한도 이월되지 않는다. 다음 요거 꼭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편 서비스는 순수 우편 서비스는 0.8, 순수 우편 서비스 이외는 여러분 0.3%가 할인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순수 우편 서비스는 말 그대로 순수한 우편 서비스예요. 우리가 보내는 우편, 뭐 택배, 그 다음에 EMS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 관련되는 겁니다. 다만 체크를 할게요. 우체국 쇼핑은 뭐다? 순수 우편 서비스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거 체크하시고 순수 우편 서비스 이외는 뭡니까? 자, 우체국 오프라인 우체국 쇼핑이나 꽃배달, 인터넷 우체국 쇼핑 같은 거, 하여튼 쇼핑 들어가면 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B2B 장터 전통시장 같은 우체국 서비스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순수 우편 서비스 이외다. 그래서 요거는 0.3%가 신규 발급 신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용 실적에 관계없이 0.3%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체국 파트너 체크 카드다. 그다음 우체국 파트너 체크 카드인데 자매 그 사용이 제한되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 클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그거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클린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다 뭐만 클린 기능만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잠깐 안 봤는데 파트너 체크카드는 자 여러분 보시면 체크카드, 현금카드 기능은 자 둘 다 개인 사업자에 한한다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클린 기능을 제외하고는 자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마찬가지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우체국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포인트 또는 캐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발급 회원의 경우 마찬가지 0.8, 0.3, 40원 그거 일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22페이지 보시면 순수 우편 서비스 이외에 표에 보면 전월 이용 실적 30만 원 이상 0.8이라고 잘 못하는데 0.3입니다. 그거 여러분 0.3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클린 업종 그것만 좀 체크를 다른 건 이거 하나니까 그래서 클린 업종 관련해가지고 나머지도 쭉 보세요. 룸사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뭐 카바레 뭐 다 보면 좀 쓰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노래방, 스크린 골프장, 그 다음에 성인용품점, 뭐예요? 뭐 도금류 판매점 이런데 당연히 뭐 안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자 구분할 거는 그냥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할게요. 나머지 것들은 자 이거 법인카드 가지고 좀 쓰긴 그렇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것도 쓰면 좀 그렇겠지만 자 보시면 이용실, 미용실 정도만 체크를 하시죠. 그래서 이용실, 미용실이나 네일아트 이런 것도 법인카드 가지고 그런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골프장, 노래방 뭐 이런 것들 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당구장, 헬스클럽 이것도 좀 헷갈릴게요. 헬스클럽이나 미용실, 이용실 사용 안 된다. 그다음 뭐 스키장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클린 업종 정도만 그냥 가볍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실게 모바일 카드인데 자 모바일 체크 카드는 스마트폰, 모바일 그냥 핸드폰 들고 이제 체크카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칩에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카드를 다운받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자 통신과 결제 모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모바일 카드 발급 대상은 발급이 가능한 우체국 체크 카드를 보유한 개인 고객으로 금융 서비스가 지원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단데 자 이것만 체크할게요. KT만 현재 가능하고 앞으로 SKT나 U+ 요거는 향후 확대 예정이다. 아이폰 같은 경우도 가능하긴 한데 이런 외장 NFC 케이스라는 이런 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이폰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NFC 외장 케이스가 필요하다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 자, 모바일 카드 관련해가지고는 자, 우체국 개인형 체크 카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스타트, 그 다음에 영리한, 행복한, 알뜰주유 여기에 하나지 복지, 학생증 이런 데는 발급 불능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기 보시면 모바일도 하나, 둘, 셋, 넷 가능하고 가족 카드라든지 우리 복지 카드는 자 모바일 카드 발급 어렵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모바일 카드가 자 여러분들 그 우정본에 나와 있는 교재라는 다른 책에는 뒤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교재는 자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이제 다 앞에 거 이제 간단한 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벌써 우리 그러면 몇 가지 했습니까? 앞에 요 4가지, 그 다음에 법인카드 2가지, 그 다음 가족카드랑 그 다음에 학생증, 복지카드까지 3가지, 그 다음에 모바일 카드까지 잔잔한 거는 여러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양이 많은 것들, 이제 덩어리가 큰 것들 이제 위주로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먼저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그 다음 나눔 체크카드, 아이행복 체크카드, 그 다음 국민행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까지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번에 다 새로 들어온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자, 체크카드, 현금카드, 선불교통카드 기능 다 있고, 그 다음에 가족카드도 가능하다. 가족카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점자카드 발급 가능하다. 자, 어쨌든 우리 앞에 개인형 체크카드에서는 점자카드 발급 관련해서는 별말이 없었는데 그 표에 보면 점자카드 발급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문의를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일단 있는 대로 있는 교재 내용 이대로 일단 먼저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다드림 체크카드, 점자카드 발급 가능하다. 다만 보험 서비스는 자 이용은 할 수 있긴 있지만 이용자가 별도 신청해 한다라고 돼. 우리 내용에 보면 뒤쪽에 보면 보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다드림 체크카드 관련해가지고 통신 이용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뭐 SKT나 이런 거대한 통신사, SKT, 뭐 KT 같은 거대 통신사가 아니라 알뜰폰 통신사의 하나네요. 그래서 뭐 저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알뜰 통신사 관련해서 이용 금액 10%. 자, 합니다. 우리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다 뭘로 했어요? 포인트 또는 캐시백인데, 자, 우리 다드림 체크카드는 자,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 금액은 포인트로 적립한다 10%.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특히나 여기는 포인트 관련해가지고 한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구분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알뜰폰 대상자, 알뜰폰 가맹점 알뜰폰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거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카드 결제 신청 변경은 알뜰폰 요금 가입 신청서와 신청서 작성 시 그리고 각 통신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한데,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포인트가 5포인트네요. 5포인트라는 것은 뭐다? BC카드에서 운영하는 멤버십 서비스로 포인트 사용과 적립이 동시에 가능한 포인트다. 그래서 5포인트라는 거 하나 나옵니다. 어쨌든 우체국 다드림 정말 다 주는지, 자, 이거는 포인트 결제 할인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뜰폰 통신사 뭐, 자, 이게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 위주로 좀 그렇게 좀 잡아주고요. 자, 보시면 자, 포인트 종류와 적립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 종류 3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다드림 통장 포인트. 그냥 다드림 통장 우리 앞에서 봤지만 다드림 통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포인트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드림 통장 포인트다. 다드림 통장 포인트. 한글로 쓸게요. 포인트. 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체국 포인트, 그 다음에 5포인트. 이거는 뭐 영어로 쓸게요. 자, 5포인트.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드림 통장 포인트는 다드림 통장에서 발생한 포인트. 우체국 포인트라는 것은 우체국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5포인트는 5포인트 가맹점에서 자, 결제했을 때 발생한 포인트다. 그렇게 개념은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포인트 전환 및 관리 주체라고 되어 있네요. 포인트 전환 및 관리 주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드림 통장 포인트는 자, 매월 정보센터에서 우체국 포인트로 전환되어 BC카드 다음 달 5일에 적립된다. 뭐 이거는 큰 의미였고요. 다음. 그리고 카드 적립 시 적립된 우체국 포인트는 BC카드에서 다음 달 5일에 적립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드림 통장 포인트 한번 볼게요. 다드림 통장 포인트는 매월 정보센터에서 뭐다? 우체국 포인트로 전환된다라는 거. 자, 이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전환된다라는 거. 자, 다드림 통장 포인트. 다드림 통장에서 나오는 포인트잖아요. 그게 이제 우체국 포인트로 전환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다드림 통장 포인트 적립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다드림 통장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금, 그래서 우리 월 얼마까지? 10,000포인트까지 우리 포인트가 적립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그 관련해서 예금 5,000, 아까 이게 최대 10,000포인트까지 적립이 된다. 그래서 예금 5,000, 다음에 보험 5,000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5,000 그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다드림 통장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예금과 관련해서 자, 자동이체 2,000포인트. 그러니까 맥시멈이에요. 최대 한도. 자, 자동이체 실적일 때 2,000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드림 카드. 자, 이게 3,000포인트. 그래서 여기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이체 2,000.
자동 이체 2차. 그 다음에 여기도 연금보험, 연금액 수령 실적. 자, 연금보험, 연금액. 자, 연금보험, 연금액을, 자, 연금보험에서 연금액을 갖다가 자, 수령. 여기까지는 3천.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10,000포인트, 월 10,000포인트까지, 자, 네, 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어떻게 우체국 포인트로, 자, 우리 5일날, 다음 달 5일에 전환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드린 통장이 복수일 경우라도 제공 포인트는 각 조건별, 더 이상 많이 주지 않겠다, 중복해서 주지 않겠다는 거죠. 각 조건별 월 최대 제공 포인트를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자, 정리 포인트. 자, 정리 포인트 같은 거, 이건 뭐 실컷 포인트 했다가 어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자, 이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다드린 통장 포인트, 자, 요거는 이렇게 우체국 포인트로 전환된다 했습니다. 다음에 5포인트, 이렇게 우체국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인트 관련해가지고, 자, 이게, i가 아니라 1입니다. 1포인트 이상 시 1포인트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냥 원칙적으로는 1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1포인트 사용하는데, 다만 5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 10포인트 단위로 사용한다라는 거. 포인트 가맹점 10단위. 그렇게 한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실게요. 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하나? 자, 5포인트 가맹점에, 자, 우체국 포인트와 5포인트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우리 5포인트 가맹점 관련해가지고, 저기 5포인트 가맹점에 가서 내가 그동안 포인트 있는 거 그거 현금 대신에 뭐 포인트로 여러분 결제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뭐다? 5포인트와 우체국 포인트를 합산해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5포인트 가맹점에서는 자, 우리 뭐 일일 한도가 뭐 5,000포인트까지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뭐 이게 합산하니까 많이 됐다. 만원 쓸래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5포인트 그 한도로 정해졌다는 거. 그래서 우체국 포인트와 5포인트를 합산해서 우리 포인트를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에 5포인트 가맹점 포인트 한도율에 따라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꼭 좀 체크를 할게요. 근데 방금 봤던 것도 5포인트 가맹점에 따라 한도율에 따라 다른 겁니다. 당연하죠. 가맹점에 가서 5포인트 가맹점에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쇼핑. 그 다음에 이제 빵집 큰 거 있잖아요.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는 자, 뭐만 사용 가능하다? 우체국 포인트만 사용 가능하고 5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다만 이때는 뭐다? 포인트 사용한도 없다라는 거. 근데 사용한도는 없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맥시멈, 자, 어쨌든 다들 통장 포인트에서 뭐 되는 게 많이고, 그다음 우체국 포인트 자체도 뭐 일정한 한도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네 가지,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쇼핑, 그 다음에 그 빵집, 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경우는 뭐만 사용 가능하다? 자, 5포인트는 안 되고 우체국 포인트만 사용 가능하다. 이때는 사용한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캐시백 전환 관련해서, 자, 기존 적립된 우체국 포인트도 자, 통합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캐시백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 현금으로 우리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000포인트 단위로 나중에 캐시백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냥 캐시백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포인트, 자,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회는, 자,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 우체국 금융 센터에서 우체국 포인트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5포인트는 어디? 5포인트 홈페이지, 그다음에 고객상담센터에서 우리 조회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할게요. 5포인트의 적립 사용은 웹회원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뭐 웹회원 그 관련해서 내가 가입을 해야 되냐 안 하냐 그랑 상관없이 5포인트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회라든지 자녀 조회, 사용력 조회,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웹회원이 가입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5포인트를 사용하는 거는 웹회원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그 자녀 한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 같은 거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자, 이때는 웹회원이 반드시 가입되어야 된다. 별도로 가입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보시면, 자, 5포인트 약관 및 신청서에 별지 작성하고, 자, 볼게요. 이건 중요합니다. 우체국 다드린 카드를 해지했어요. 다드린 카드를 해지했을 때, 해지 또는 탈퇴했을 때, 회원으로 탈퇴했을 때, 탈퇴 시 5포인트 회원 자격은 유지되지만 우체국 포인트는 사용이 불가하다. 잘 볼게요. 자, 우체국, 자, 우리 다드린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우체국 포인트는 이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5포인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발급카드 회원의 경우 카드 발급 일반 다음 월 말까지 전월 시적 10만 원 미만 시에도 자, 통신료 혜택을 2,000포인트까지 부여한다라는 것. 자, 이것도 하나 체크할게요. 신규 발급 회원. 자,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같은 경우 자, 신규 발급 회원 같은 경우 자, 전월 실적 10만 원 미만이야. 되게 잔잔하게 적게 썼다 하더라도 통신료 혜택을 최대 몇 원? 2,000포인트까지 부과한다라는 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6페이지 보시면 다드림 통장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다드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다드림 카드 발급 시점 해당 월, 즉 1월이 아니라 1일입니다. 1일에서 말일, 즉 해당 월에 다드림 통장 실적을 1월 5일에 포인트로 적립해 주겠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날로 먹지 않고 그냥 자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보험 서비스 관련해서는 자 이거는 별도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보험 서비스 이용 관련해서 자 우체국 보험 계약자입니다. 근데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보험 서비스를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가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이용 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서 보험 서비스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가능한 보험 계약은 자 20건, 최대 20건이다. 그래서 최대 20건이 넘었다. 그러면 20건 넘었다. 그러면 20건으로 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서비스 전용 카드인 다드림 체크 카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자 고객이 작성한 보험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험 서비스 신청하기 위해서 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한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네요.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드림 체크카드 기존 고객이 보험 서비스 이용을 원할입니다. 원할 경우에 다드림 체크카드를 다시 재발급하고 난 다음에 이용 신청한다라는 거, 이용 신청 처리한다라는 거. 그 내용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그냥 보시면 뭐 보험 서비스 자 별도로 가입 신청해라.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뭐다? 보험권을 등록할 수 있는 최대 20건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떤 이용 신청서라든지 이런 약정서 반드시 교부하고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이 자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보험 서비스 자 이걸 갖다 이용을 원한다 그러면 자 보험 서비스 카드로 다시 재발급해줘라.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다드림 체크카드는 있었어요. 근데 보험 서비스 이용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뭐다? 카드 새로 보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카드를 재발급하고 난 다음에 신청 처리한다는 것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 이제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인데 특히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와 관련해서는 요 포인트 요 관련해서 특히 이제 주목해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우체국 나눔 체크카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또 저기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는 나눔하고 이제 내용은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구분하자면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눔 체크카드도 뭐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나눔 체크카드는 뭐 보험 서비스 뭐 이런 거는 별도는 없죠. 그래서 그거 저기 다드림하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부가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자 우리 전 가맹점에 전원 실적이 월 한도 없다 뭐 그러면서 쭉 보시면 이용 금액 0.4% 요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다만 자 우체국 나눔이잖아요. 어떻게 나눴는지 자 보세요. 이용 금액의 30%를 이용 금액 30%를 뭘로 자 포인트로 지급한다라는 거 그거 좀 보죠. 포인트. 자, 포인트가 아니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다드림하고 여기는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있는데, 자, 아까 다드림은 포인트인데, 물론 캐시백으로 전환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나눔 같은 경우는 캐시백. 특히나 나눔과 관련해가지고는, 자, 예, 이용 금액이 30%. 자, 우리 일반 서비스 말고 나눔 관련해가지고는 자 어떤 거다? 보세요. 구세군 자선 냄비 본부 온라인이나 디지털 자선 냄비 오프라인 이럴 때 기부할 때 그러니까 나눔 정말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 딸랑딸랑 구세군 거기 기부할 때 자 어떻다? 이용 금액이 30%. 자, 30%. 요거는 캐시백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 좀 체크해. 0.4%. 아까 일반 이용금의 0.4%의 캐시백 중복 제공하는 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캐시백. 자, 우리 일반 0.4%. 그 다음에 나눔 30%. 근데 이거 중복은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특히 캐시백이고 다드림은 포인트.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저기 주 같은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홈페이지에 나눔 체크카드를 결제할 때, 그 다음에 디지털 자선 냄비는 스와이프 그냥 갖다 대는 겁니다. 딱
결제할 때 뭐 이런 거 보시면 할인 금액은 캐시백. 그 다음에 한 달 누적해서 5일에 지급한다라는 거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요거는 부가 서비스 관련해서 내용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부가 서비스, 자 일반 나눔 일반 그 서비스 관련해서 이용 금액의 0.4% 나눔 같은 경우는 자 30%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행복 체크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 행복 체크카드. 자, 요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저 뒤쪽에 보시면 아이행복 전용 카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여러분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 내용 자체는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근데 저기 보시면 하나 그냥 키워드가 아이행복 카드와 그 서비스가 서로 상이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는 거의 동일한데, 이 지금 서비스, 카드와 서비스가 상이하다는 말은 그 카드 개념 자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지문상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때 나올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체국 아이행복. 이름 정말 좋네요. 아이가 행복해야죠. 아이행복 체크카드. 아이행복 체크카드. 아이행복 체크카드.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하나만 잘 정리해 놓으면 돼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니까 아이행복 자, 전용 카드. 자,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자, 현금 선불 교통카드, 그다음 점자 카드 계속 가능하네요. 자, 부가 서비스 보시면 자, 이거 일단 그 내용 말고 구분만 보세요. 육아, 의료, 온라인 쇼핑, 우체국, 멤버십,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게 좀 보시고요. 네, 그렇게 일단 가볍게 일단 보시고, 통합 할인한도 관련해서는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통합 할인한도, 자, 전월 이용 실적과 관계해서 자, 30, 50, 70, 100으로 구분합니다. 30, 50, 70, 100으로 구분해서 자, 어떻다? 5,000원, 7,000원, 만원, 15,000원 이렇게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그 카드로 이용을 많이 했다. 자, 내가 지난달에 한 200만 원 썼다. 그러면 뭡니까? 15,000원에 어떤 캐시백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캐시백.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할인한도 관련해서 자, 우리 자, 30, 50, 70, 100. 그래서 30, 50, 70, 100. 이렇게 30, 50, 70, 100 관련해서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5,000원, 7,000원, 만 원. 그다음에 15,000원인가요? 네, 15,000원. 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통합 할인한도 자, 우리 아이행복 체크카드부터 뒤쪽에 나눔까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 한번 따로 구분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 50, 70, 100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000원, 7,000원, 만원, 15,000원의 어떤 캐시백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금액 지급 방법은 캐시백. 그래서 우리 아까 우체국 나눔 체크카드도 캐시백이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뭐였죠? 다드림은 포인트였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월 이용 실적 같은 내용이고요. 전월 이용 실적 산정 시 제외 대상. 자, 요건 꼭 좀 체크를 할게요. 특히나 교통현금카드 사용 금액 제외되는 건 같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 지원금 이것도 역시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금,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 대학 등록금, 그다음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전월 사용 실적 요거 우리 구분하는데 제외됩니다. 뭐 내가 대학 등록금 600만 원 냈다, 500만 원 냈다, 300만 원 냈다 하더라도 이런 포인트 적립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월 실적 산정 시 매출 취소는 취소 매출표가 접수된 월에 이용금에서 차감한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좀 보실게. 앞에 아까 우리 보셔야 되는 게 그 멤버십 구분 부가 서비스 관련해서 멤버십 보시면 그린 서비스하고 롯데 멤버스 다둥이 클럽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 요거만 암기할게요. 그린 서비스, 그린 카드 서비스, 롯데 멤버스, 다둥이 클럽 서비스는 뭐다?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뭐다? 발급업일부터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제공된다라는 거. 네, 그건 사용 조건 없다라는 거. 그래서 327쪽에 보시면 그 멤버십에 그린 서비스, 롯데 멤버스, 다둥이 클럽 요거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고요. 색깔 있는 걸로 동그라미 하시고 사용 조건 없다라는 거. 그것도 동그라미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8페이지 보시면 그린 카드 서비스나 롯데 멤버스, 다둥이 클럽 서비스는 발급월부터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제공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합 할인 한도 운영 관련해서 부가 서비스 할인은 육아, 교육, 그다음에 의료, 온라인 쇼핑, 우체국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우리 앞에 그 표대로 구분해서 그렇게 지급한다. 그리고 카드 수령을 포함 2개월간은 전후 실적 관계 없더라도 잠 체크할게요. 5,000원 통합 할인 한도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카드 수령을 포함 2개월 동안 시용 실적이 없더라도 뭐다? 5,000원의 통합 할인 한도 제공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뭐 간단한 그냥 뭐 단순한 내용이고, 자, 이거 신청 방법은 좀 이렇게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카드 발급 신청은 어디서 가능하다? 자, 보시면 주민센터,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로, 아이사랑 보육 포털, 우체국 통해서도 가능하다. 되시죠? 그래서 주민센터나 우리 우체국, 그 다음에 복지로, 아이사랑 포털 이렇게 가능하나, 정부 보육료, 그 다음에 유아학비 수령을 위한 본인 자격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어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가야 되겠죠. 그건 어디다? 동사무소와 복지로에서만 가능하다. 단 한 번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행복 체크카드 발급받을 때, 자, 어디 가능하다? 주민센터, 복지로, 아이 보육센터, 아이 사랑 보육센터, 그리고 우체국 가능한데, 그러나 보육료 지원이나 그런 것들 확인을 이제 받으려면 최초 한 번은 어디서? 우체국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그래서 동사무소와 복지로에서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 타 카드사의 어떤 아이행복 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를 신청한 고객이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다. 이 경우에는 자, 추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신청 외에 별도로 뭐다? 바우처 신청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 순서 안 뒤바뀌게, 기존에 다른 회사, 다른 어떤 카드사의 어떤 그 아이행복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때는 이제 카드 발급 신청만 하면 되지 별도의 어떤 바우처 신청은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바우처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우처 별도 신청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복지로,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한 카드 발급 신청 시 우체국 고객센터에서 본인 확인 및 발급 진행을 위한 TM 실시한다. 뭐 그냥 확인을 위한 어떤 그런 절차 실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기타 보시면 우체국 개인 회원 가입 신청서와 동의서 외에 별도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진구하고 카드사별 종류별로 자, 중복 발급은 가능하다. 중요합니다. 안 헷갈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사별 그리고 종류별로 자, 중복 발급이 가능한 경우 이거는 중복 발급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아까도 봤지만 뭐 신한카드에서는 아이행복 카드다. 그럼 여기서도 또 중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카드사의 동일 종류는 받지 마라. 그러니까 동일 카드에서 같은 회사 카드사에서의 어떤 같은 종류의 어떤 카드는 발급 안 된다. 그 정도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대금 명세서에 정부 지원금은 보육료 정부 지원금 형태로 표시되는데, 자, 우리 표시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렇게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4글자고 유치원 3글자잖아요. 그럼 어린이집 글자 긴 거는 길게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찍힌다? 자, 전체 결제 금액이 자, 30만 원. 30만 원. 자, 전체 결제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자, 22만 원이고 학부모 부담금이 8만 원이다라고 돼 있으면, 자, 저기 오타가 좀 나는데, 자, 땡땡 어린이집 3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자, 전체 결제 금액이 3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정부 지원료가 여러분들 22만 원이다. 그럼 차액이 얼마입니까? 8만 원. 그럼 우리 개인은 얼마 부담하면 되니까 8만 원 부과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어린이집 글자 긴 거 요거는 뭐다? 어린이집에는 요게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유치원 글자 작은 거는 짧은 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8만 원 이렇게만 표시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시면 아이행복 전용카드, 이거는 의미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 보시면 자, 앞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보육료 지원이나 카드 결제는 안 돼요. 보육료 지원이나 카드 결제는 안 되지만, 근데 얘가 정부 지원금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어떤 하나의 멤버십 카드, 그게 바로 뭐다? 아이행복 전용 카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이나 카드 결제는 불가하나 해당 아동이 정부 지원금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인정하는 일종의 멤버십 카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행복 카드와 뭐가 서비스가 상이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아이행복 카드와 서비스가 상이하다. 서비스가 상이하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부가 서비스라든지 통합 할인 한도 기준, 그 다음에 뭐 할인 금액 지급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자,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발급 대상 요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 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아동 단독 세대, 아동 혼자 사는 단독 세대, 그다음에 보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반 아동, 그다음에 계좌 압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다? 아이행복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같은 경우는 누구만? 계좌 압류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발급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기 앞에 있는 아이행복 체크카드랑 자 구분되니까 꼭 좀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 제출 서류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카드명 아이행복 체크카드, 자 이름 같네요.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라는 이름으로 점자 카드 발급 가능하다. 그다음 부가 서비스도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아까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린 서비스, 롯데 멤버스, 다둥이 클럽 같은 경우는 전월 이용 실적 산도에 제한이 없다, 조건이 없다 했잖아요. 여기도 사용 조건 없음 똑같이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에 통합 할인 한도 기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전을 쓰면 5천 원, 7천 원, 만 원, 12,000원에 어떤 할인 해준다. 그걸 여전히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라는 그 내용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월 이용 실적 산정 시 제외되는 거 아까처럼 자 교통현금카드,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세금, 상품권, 선불카드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린카드 서비스, 롯데 멤버스 다둥이 클럽 서비스는 발급 원료부터 자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제공된다라는 것도 앞에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통합 할인한도 운영도 뭐다? 아까 육아, 교육, 의료 이런 것들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통합 할인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카드 수령을 포함 2개월간은 전월 이용 실적이 없더라도 여전히 5,000원 통합 할인한도 제공한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제 다른 거 요거 좀 볼게요. 자, 신청 채널과 관련해가지고 자 보시면 자 공공 채널 또는 카드사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신청할 때 정부 보육료나 유아학비 수령을 위한 본인 자격 확인을 위해서 뭐다? 최소한 한 번에 공공 채널,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거기 한 번은 들러라라는 겁니다. 방문하는 것은 필수다.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채널 관련해서 오프라인의 주민센터, 온라인은 자 여러분들 뭐 복지로나 아이사랑 보육포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 업무와 관련해서 바우처 및 카드 신청 관련해서 카드사에서는 뭐만 카드 신청만 가능하고 자 우리 바우처는 공공 채널을 통해서 이제 발급 받아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행복 체크카드 발 때 이제 바우처와 관련되는 내용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내용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보육료 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 전체 결제 금액이 자 30만 원이다. 여기도 좀 잘못된데 땡땡 어린이집이 33만 원에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만 원에 22만 원이다. 자 이렇게 어린이집 글자 긴 거는 자 길게 표시되고 딱 본인 부담금만 표시되는 거는 짧은 거잖아요.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짧게 표시된다라는 점은 이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행복 체크카드, 아이행복 전용카드는 여러분들 자 요 정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람들 아까 뭐 그리고 발급 대상이 우리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우체국 같은 경우는 계좌 압류자만 발급한다라는 거, 그거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다만 우리 교재에서 서비스가 서로 상이하다라고 된 거,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체국 행복카드 자 한 번에 쭉 끝내고 싶은데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계속 식은땀이 나는데 자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우체국 그 국민행복 체크카드 요 파트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도록 할게요.